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네. 벌써 이제 한 주가 서서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이 제일 좀 피곤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은 금요일.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네. 금요일, 네. 토요일, 일요일이 옵니다. 그렇죠. 네. 땡스도 프라이데이라고 네, 그러죠. 네, 네. 네, TGF. 네, 네. TGI가 아닙니다. 네. 네. 자, 안녕한가 전유옥의 집단 지성과 함께하는 시사 분석입니다. 네, 안전. 빵빵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아유, 진짜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그렇고 청문회 보고 분통 터진다 이러셨어요. 밥상 어쩜 엎을 이렇게. 뻔했다는 분도 그러니까요. 계시고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고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안 했나. 저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네. 야당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 야당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현역 의원들이 야당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아시지 않습니까? 원시를 속에서 화초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의원을 알바하듯이 하는 분들. 네. 그다음에 노후 보장용을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마지막 다른 거 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 커리 하나 쌓겠다는 네. 이런 분들 사실 많습니다. 이게 사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청문회 어떻게 하면서 후보자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보좌관이 써준 거라도 좀 제대로 읽고 네. 그다음에 기선 제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럼요. 청문회 해봤지만 네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럼요. 많이 공부해야 공부해야 돼요. 되고. 네. 근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어제 방송 끝나가서 이렇게 네. 봤더니 공부들을 안 했더군요. 네. 신문에 나온 거 네. 좀 어려 가지고 네. 보좌관이 정리해 준 거 그거 들고 와서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국토해양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김현철까지 또 박영선 네. 너무너무 할 게 많은 사람들 네, 아닙니까? 네.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하나를 못 털고 저는 7명이 정말 어디서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골라왔나 네. 할 정도면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7명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도 경실련에서 좀 그만두라고 그럼요. 청문회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요. 그쪽 창피하다고. 진영에서. 네. 그럼 당연히 날려야죠.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무슨 자기네 민원하고 이 정도의 생각과 이 정도의 마인드와 이 정도의 태도를 갖고서 야당을 한다? 정말 야당이라는 건요. 와신 상담이에요. 못 먹어도 고해야 되고요. 진짜 쓴 슬개를 씹어 먹으면서 가시 위에서 자는 것이 야당의 자리입니다. 그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당인데도 따뜻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요. 야당인데도요, 뭐 한 장씩 한 상 받으려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나라가 걱정스러워요. 자유한국당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 명운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사실 현재 좌파 네. 진보 정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 다시 공감대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냐? 네. 대안이 뭐냐? 현재 어찌됐든 자유한국당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런데 아까 진짜 저도 열받은 게 네. 아니 오전에는 그냥 공격하는 네. 채 하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우리 동네 GTX 역 네.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사전 질문서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 질문서라는 게 전부 우리 동네 예산이 어떻게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번에 7명의 후보들이 저렇게 오만불선했던 그럼요. 게 아닌가 예, 싶어요. 예. 너무나 자기의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너희들 근수가 이 정도밖에 안 네. 돼.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그동안에 아주 오만불선이 그렇죠. 몸에 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래 너희들 해봐. 그리고 오늘만 넘기면 그렇죠. 된다. 오늘만 넘기면 그리고 된다죠. 또 청문회 이거 하나 많아야 네. 그냥 요식행이야. 네. 정말 그 김현철이 말했던 통과 의례 정도로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모욕적인 통과 의례고 정말 모욕적인 청문회라는 걸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야당은 네. 알고나 있는 걸까요? 일단 네. 자포자기. 네, 자포자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나하고 상관없는 일. 네, 네. 왜? 나 이제 빨리 끝나고 지역 가가지고 네. 특히 영남 의원들 경선 네. 준비해가지고 경선만 네. 되면 당선될 것 같으니까 네. 다 상관이 없어. 빨리 지역 가서 상가 가서 인사하고 다녀야지. 이거 국회의원 하는 일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 가서 고개 숙여 다니면 다 된 거로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 꿈은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는 것. 그렇습니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해먹는 게 이게 꿈인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이름도 모르는 국회의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솔직히 말로 참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 더 하는 것을 꿈으로 삼는 이런 국회의원들 한국당 내에 진짜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지금 청문회에 나왔던 의원들 배지를 다 떼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정치라는 건 그 옛날에 정말 부역들이 창과 칼을 들고 싸웠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걸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말에 창이라도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냥 방패만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야당에서 창을 꽂아야 되고 화살을 쫙 꽂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벌집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후보가 7명이 나온 겁니다. 근데 벌집은커녕 무슨 마사지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요. 네. 그러니 얼마나 지금 답답하셨겠어요. 저도 정말 열불이 나가지고 야, 내가 세금을 내서 저 사람들 세비를 줘야 되다니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네. 게다가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요. 참 네. 이런 기대도 참 제가 안 되는 기대지만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네. 야당들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여당이 야당 시절에 그렇죠. 우리 국회에 네. 보면 걔들은 딱 팀플레이를 합니다. 그렇죠. 뒤에 보좌관들이 딱 해가지고 이 의원한테 차를 딱 넘겨요. 네. 이 의원이 말을 못하면은 이 네. 차를 딱 갖다 이 의원한테 뒤에서 그렇죠. 갖다 넘겨줍니다. 네. 그러면 연속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 한국당 그런 문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각자 보좌에 각자 쓰고 그리고 시간 끝나면 끝. 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연타가 안 되는 거예요. 연타가. 그래서 참 그것도 지금의 여당한테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 네. 끈질김, 그런 아주 집요함이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떤 하나에 응집할 수 있는 이 본드라고 할까요? 네. 이게 없는 거예요. 네, 네. 다들 뭐 친박이냐, 뭐 친이냐, 거기다가 친황이냐, 뭐 이렇게 나왔기 네. 때문에 오로지 각자 도생만이 있지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죽고 내가 죽겠다. 네. 너 대신 내가 죽겠다. 이 정도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처음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불렀을 때 개망신 했던 것과 네. 마찬가지로 이번 청문회는요. 이 7명의 벌집을 쓰셔도 정말 이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비를 베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벌집을 만들어도 네. 그런 후보들을 이렇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글쎄요. 저는 막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네. 뭐 무슨 협박을 받았나? 정말 어디서 뭐 이메일이가 온다니까. 덜덜덜덜 떨려. 네.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밑보이면 안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아주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그런 궁금했습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사실 한국당 의원들이 마음 약한 분들 많아요. 네. 왜 평생을 고이고이 잘한 분들이 관료 생활하고 교수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만 딱 하고만.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시베리아에 내놓인 음. 그 야당의 모습이라는 게 지금 죽고 떨리고 네. 겁이 나죠. 네. 그런데다가 현 정권도 또 유난히 무서운 정권 아닙니까? 정말 공포 정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공격을 못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나 그런 분들 이제 정리를 해야죠. 내년 정리를 선거에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 잘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하다못해 제가 이제 야당이었을 때 보좌관들도 이 한나라당 보좌관들을 새님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비슷한 사람 뽑으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 보좌관들은 막 그냥 전투력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서 이런 데도 다치고 막 이 넥타이로 목도 졸릴 뻔했는데 네. 저는 그때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그 당의 여루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람 보면 눈에 살기가 있었어요. 있어요. 네.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런 데에 막 그냥 하얗게 붉게 막 핏줄이 터지고 막 네. 이러면서 저들은 적폐 세력이고 저들은 우리가 그냥 무찔러야 되는 적이다. 저는 진짜 무서웠는데 네. 과연 그 사람들처럼 무슨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아주 그냥 너무너무 무시한 살기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적어도 공부는 해갖고 공부는 잘했던 사람 아니냐고요. 네. 열심히 시험 점수는 좋았으면은 제대로 공부를 해갖고 어디를 찌르고 무엇이 정답인지 네. 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지선다만 했던 분들입니까? 주관식 왜 이렇게 못합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우리가 그래도 전 한나라당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국민들에게 낯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 청문회는요 야당이 장입니다. 네. 야당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럼요. 최고의 장이에요. 야당의 파티장이에요. 그렇죠. 잔치예요. 그리고 스타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정말 정치인한테는 그렇게 좋은 장이 없어요. 아 생중계 되지요. 네. 그 다음에 언론에 다 나오죠.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한테는 더 좋은, 더 나을 수 없는 더 좋은 장인데 그걸 날려버리고. 네. 아마 그런 분들 있어요. 빨리 아유 나 장 이거 먹고 싫어. 빨리 끝나게. 빨리 끝나지. 나 지역구 내려가지. 이런 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리고 민원이나 챙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쫄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곽상도처럼 또 당하겠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메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귀국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리고 이상해요. 네. 불러온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엔. 그다음에 곽상도를 콕 찍고 이러니까 지금은 무시무시한 공포인데 지금 김태우라든가 신재민이라든가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싸워야 될 전사들 더구나 국민의 용병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정작 돈을 많이 받은 정작 정말 배지를 그냥 줄줄이 달았던 사람들 딱 앉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뭐 보선도 저는요 차라리 정말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분위기가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네. 4월 3일 선거를 네. 하지요. 하는데 일단 뭐 말도 안 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뭐 민주정의라고 야합이에요. 더불어 정의당이라고 네. 그러죠. 더불어 정의당이 더불어 부정이다. 네. 네. 더불어 부정의당이 그렇게 지금 부정타요. 야합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요. 그런데 참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번 보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사실 진짜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네. 내년 선거입니다. 네.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저들이 이른바 좌파 연합, 진보 연합이 네. 뭐 180석 이상을 해서 개헌선을 넘어선다. 아니,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네. 그걸 일단 하는 거. 그다음에 3분의 2석, 200석을 넘어선다.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어찌됐든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임기가 지금 3년이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막으려면 국회라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라도 좀 빨리 과반을 넘겨야 되는데 현재의 모습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 뭐 지지자분들이나 저도 과반 넘기를 바래요. 저도 바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또 지지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전망과 주관적인 희망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아무리 해도 지금 40 몇 %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은 뭐 지지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들이 똘똘 뭉치고 나오면은 한국당이 뭐 압승이나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당이 제발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잘하고 국민들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야당다운 행동을 보여주면 지지가 올라가고 과반수 넘길 수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네. 현재의 모습은 너무 약하다 이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보수층들이 우리 우파들이요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투표도 전략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지지나 행동도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저는 다시 우파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한때는요, 뭐 날개가 뭐 좌도 있고 우도 있고 같이 있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쪽을 다 오른쪽 날개처럼 왼쪽 날개도 오른쪽으로 만들고 오른쪽 날개도 튼튼하게 만들고 이러면 더 잘 날 수 있고 우리는 우파의 가치, 보수의 가치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년 총선이 최고로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보수층 무서워하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중도를 끌어모아야 됩니다. 네. 여기가 어떨까 저기가 어떨까 이런 사람을 끌어모아야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사고로서 여러분 자유한국당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네. 저희한테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지금 다 합쳐야 되고 다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잘해야지 우리가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우리가 꾸짖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미워서 때립니까? 네. 잘하라고 때리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마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똑같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잘하라. 왜? 예. 한국당이 잘해야지 어쨌든 대한민국이 지금 잘 될 수밖에 지금 되는 겁니다. 한국당밖에 없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이 방송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안이었기 때문에 한국당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정말 채찍질을 맞으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저희들이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외동이들일수록 더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뭐니 해도 보수의 외동이고 네. 보수의 외동아들, 보수의 외동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엄하게 길러서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날 안녕한가 저녁에 완전 빵빵.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